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음, 오늘 저희 김지은님하고 같이 만나서 할 얘기는 패스트 AI를 소개를 할까 해요. 그래서 저도 이 패스트 AI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이 뭐랄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이 패스트 AI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패스트 AI 공식 커리큘럼이 이제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해주신 이제 김지은님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원서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딥러닝 for Coders with Fast AI and PyTorch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지은님께서 번역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 출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서 이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번역서 이름은 Fast AI와 파이토치가 만나 꽃피운 딥러닝 이라는 이제 책인데요. 지은님, 네,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패스트 AI 코리아 음, 운영진이면서 네, 또 네, 패스트 AI 책을 번역을 했고요. 네, 네, 실제로는 전공자라고 불리면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산업공학을 네, 전공해서 AI 회사에서만 이제 일을 하면서 음, 그 UX 관련한 업무를 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제가 무엇인가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결과물로 내는 것을 되게 좋아하면서 일로 하고 있고 또 네, 기술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찬성님하고 같이 번역을 하셨는데, 박찬성님은 정말 네, 번역을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번역도 많이 하시는데 번역 퀄리티도 또 너무 뛰어나서 이분은 정말 그 시간이 그 하루가 몇 시간일까? 가 이제 궁금할 정도로 예, 굉장히 이제 작년에 저 찬성님이 이제 번역해 주신 책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예, 음, 찬성님과 함께 예, 번역을 해주셨죠. 네, 참 겸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님이 이제 저한테 기대하셨던 바는 데이터 네, 윤리나 네, 아니면은 좀 인문학적인 부분이 음, 앞에 1장쯤에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하면서 음, 서로의 장점을 알아가면 음, 좋겠다라고 이제 음, 말씀해 주셨어요. 음, 음. 네, 이게 이제 지은님이 작성해 주신 그 역자 후기예요. 근데 저는 이 역자 후기를 보고 이 패스트 AI 책에 되게 몰입해서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 저자인 제러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술에 능통하지만 이제 놀랍게도 이제 철학 전공자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전공자 분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비전공자인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도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 머신러닝, 딥러닝 하려면 이제 통계라든지 수학 이런 것들이 필수다. 그래서 수학하고 통계를 꼭 알아야지만 이런 머신러닝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제, 실제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할 때, 물론 중요하죠. 알고리즘 내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잘 구현을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그런 추상화된 도구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와 있어서, 과거에는 뭐 코드 100줄, 1000줄로 구현이 가능했다면, 요즘에는 코드 한두 줄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예측할 수 있는 네, 모델들을 이제 짜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불러와서 예측하기까지가 10줄 이내에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좋은 성능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단 임무는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어, 음, 그래서 그래서 예, 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음, 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수학과 통계학 음, 전공이 아니면 내가 음, 딥러닝, 머신러닝을 할 수 없을 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도 많이 주변에 있어서 네. 네,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통계학 수업을 이제 두 학기를 음, 들었거든요. 이제 원, 투를 했는데 음, 통계학 원과 투에서 배웠던 거에 음, 반의 반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반의 반 정도 쓰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학교 바깥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과연 전공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또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공부를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채워나가시면서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를 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기술을 이제 잘 이해하고 이제 쓸 수 있을 때 이게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입장에 따라서도 그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생활 코딩에서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생산자가 되는 경험 같은 거를 이제 해보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AI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있는 반면 그 AI 알고리즘을 잘 사용해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알고리즘이 또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단 요 패스트 AI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A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더 쓰여진 책이 아닐까, 생산자의 입장보다는.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 정말 다양한 AI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밑바닥부터 진짜 하나씩 넘파이로 짠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수백 수천 줄 짜야 되는데 패스트 AI는 진짜 한두 줄로 그렇게 그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와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요새 약간 만능처럼 이제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했을 때 세상의 편향까지도 이제 학습을 한다. 그래서 되게 약간 유명했던 사례 중에 하나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정지선을 넘어서 이제 신호등에서 차를 멈추니까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항상 차를 멈출 때 정지선을 딱 지키는 게 아니라 정지선 약간 넘어가서 차를 멈추더라. 네, 이런 되게 유명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은님께서 이 패스트 AI에서 그쪽 부분을 이제 주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그런 패스트 AI와 데이터 윤리. 그래서 케글에도 보니까 그 케글에 이제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케글 코스에 아예 그 데이터 윤리를 다루는 코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윤리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또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 책에서 이제 초반부에 그런 이제 데이터 윤리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소개를 이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기술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을 때 네. 선생님의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술을 소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음. 기술로 다른 것을 가치를 창출하시려고 음. 하는 입장에서 여러 음.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그리고 가끔 딥러닝 관련한 공부를 하실 텐데요. 그런 기술을 소비를 하셔서 서비스, 제품을 만들어 내시는 음. 과정에서 네, 꽤나 데이터 한쪽에서는 소비자이지만 한쪽에서는 또 생산자의 입장인 거죠. 생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는 입장. 네. 맞죠. 그래서 네. 기술을 가공해서 서비스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가 되시는 입장이실 텐데 그때의 데이터 윤리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다고 음.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내가 생산자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 원칙들 그리고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만들어지는 제품과 서비스가 나중에 실제 우리 제품 서비스에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음.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데이터 윤리를 되게 재밌게 봤던 재밌게 봤고요. 네, 네. 그 데이터 윤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강의에 올라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강의에 어느 정도 그 AI와 관련된 쪽을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 그다음에 그 편향된 것들,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출판된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인종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또
인종 문제 또는 또 성별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을지를 대안까지 제시해줘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점이 그 다른 책들하고는 약간 구성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여기 목차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차를 가서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다른 책들은 그 이제 모델 첫 번째 모델 만들기에 앞서서 이제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딥러닝의 역사라든지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 뭐고, 뭐 퍼셉트론이 뭐고, 뭐 이런 그다음에 경사하강법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앞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는 반면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모델 만들기로 이제 바로 모델부터 만들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런 딥러닝의 역사라든지 내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전반적인 그 CNN 모델을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책 초반부에 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게임 전체를 가르친다. 예.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이제 사용하기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실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최신 딥러닝 모델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 그래서 최신 딥러닝 모델을 CNN으로 이미지 분류하는 거를 가장 먼저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 모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하나씩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예시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수학적인 설명으로 다른 책들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수학 공식 없이 쓰여진 책들도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학 공식을 같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왜 미분이 필요한지, 뭐 이제 역전파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왜 이제 그라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그 굉장히 복잡한 수학 그 공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열돼 있단 말이죠. 딥러닝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이제 설명을 시작하지 않고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맥락하고 목적을 제시한다. 이 점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도 이런 방식으로 사실 배우는 걸 되게 선호해요. 왜냐면 저도 수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수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배우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굉장히 이 책의 구성이 그래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되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지은님한테도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다. 예, 같이 이렇게 얘기해보자 해서 오늘 같은 이제 자리도 마련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주제를 단순한 도구와 교수법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수년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딥러닝이 사실 굉장히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 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허문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딥러닝은 약간 전유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 경계를 허물고 이제 모두가 딥러닝을 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나 통계,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딥러닝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물고 이제 모두가 이제 딥러닝을 쓸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이런 철학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리고 데이터 윤리를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다룬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윤리 사례를 지은님께서 조금 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네. 데이터 윤리가 중요한지. 네, 여기서 이 세 가지 예시를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네. 헬스케어 혜택에 있어서 미국에서 네.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네.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네. 분류를 하는 작업을 했어요. 네. 이제 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조 받을 수 있는 금액들과 그다음에 네. 그런 금액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네. 이제 당장 지금 필요한데 그 음. 분류로 인하여서 혜택을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자 그 실제로 삶에서의 큰 불편이 따랐고 또 이제 그거에서 다시 청원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쳐지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실제로 만들었던 문제 때문에 실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 내가 받아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의료 혜택들을 받을 수 없음에서 그런 피드백들을 과연 인공지능이 데이터 셋들과 관련해서 잘 버무러져서 그 머신을 개선을 하는가, 그리고 또 누락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그 모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첫 번째 예시고요.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두 번째가 유튜브 추천 시스템이죠. 유튜브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계속 내가 보려고 하는 것에 계속 빨려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의 컨텐츠만 계속 극단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그 레슨이 몇 번째 레슨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레슨을 제가 정확히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서 잠시만요. 이게 그 프라이버시 잠시만요. 이게 안에 바이어스 앤 페어니스였던 것 같아요. 여기요. 거기였던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그런 유튜브 관련해서 계속 하나의 쪽만 계속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과연 추천 시스템은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추천해 줄 것이 아니라 그거에 외에 있는 다른 것들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분도 뭐 익히 아시듯이 예전에 그 어떤 만화가 분께서 머리가 이제 없으시다 보니까 그분을 악이라고 착각을 해서 댓글이 막힌다거나 그런 사건들로 인하여 그분이 만약 수익성이 있었던 사업을 하셨다면은 또 피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누군가의 좀 어떤 권리와 그리고 이익들을 이제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윤리적으로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예시가 뭐였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 주셔서. 네, 책으로 가서 그러면은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네. 나타냐 스위니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이 조금 더 그러니까 흑인 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이미 사람들 그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체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범죄 쪽 이것도 이제 이런 예시가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인공지능에 집어넣었을 때 그 흑인 사람들을 더 범죄자로 많이 인식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옳지 않은 이제 사례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윤리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이제 답이 없고 또 어떤 근육 같은 거여서 계속 꾸준히 이제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도덕적으로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은님이 그 소개해 주신 부분에서도 이런 청원과 책임감이라든지 피드백 루프, 편향, 그다음에 허위 정보,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그다음에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공정성, 뭐 책임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훨씬 더 꼼꼼히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또 윤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음. 고민하고 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음. 네, 또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자로서도 우리가 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챗봇 사례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 네. 챗봇의 약간 혐오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학습을 시켰더니 그 챗봇에서 그런 혐오 표현을 이제 학습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라는 예, 사례가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챗봇을 이제 학습을 시킬 때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을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음. 그런 데이터를 필터링을 음. 한다거나 수사를 하는 쪽으로 학습을 했었다라면 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텐데 음. 이제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윤리적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파트에서 음. 많이 이제 저도 보면서 아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이런 윤리 문제를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초반부에서. 데이터 음, 윤리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후반부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 데이터 윤리를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해서 다루고 있는 점, 그다음에 앞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점들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패스트 AI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게요. 그래서 네. 일단 그 패스트 AI가 어디에서 만든 건지, 그다음에 왜 만든 건지, 이것도 한번 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스트 AI 어디에서 만들었죠? 네, 네, 패스트 AI는 네, 미국에서 제레미, 네, 네, 제미리 하워드라는 사람이 네, 다른 연구원과 같이 만들었는데 그 네, 연구원과 그리고 이 책을 같이 쓴 네, 네, 그 실베인 국어라고 거거,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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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번역할 때 맨날 국어라 쓰기도 하고 아, 국어라 쓰기도 하고 네, 실벤 그래서 거거, 네, 저랑 함께 이제 네, 만든 라이브러리고요. 이 네, 라이브러리가 초반에는 그 버전 1으로 시작해서 지금 버전 2로 네, 음, 릴리즈가 되고 있고요. 네, 음, 실제로 파이토치를 한 번 더 랩핑을 해가지고 더 쉽게 추상화해 놓은, 네, 추상시켜서 그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딥러닝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토치 같은 경우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개발을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 패스트 AI 또한 예, 그 페이스북에서 개발했나요? 그래서 제레미 하워드가 네, 직접 개발을 하면서 네, 이것은 오픈 소스로 풀려 있기 때문에 또 네, 이 개선들을 하는 과정도 제레미 하워드의 네, 그 네, 컨펌을 받아야지 네. 저희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음, 있습니다. 그럼 약간 패스트 AI는 이제 비영리 조직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네, 네, 비영리주의라는 단어를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네, 네, 비영리주의로서 네, 음, 실제로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네, 강의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음, 이 사이트가 이제 패스트 AI 공식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도 보면 이제 미션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미션이라든지 슬로건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 뉴스라든지 제러미 하워드에 대한 이제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하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레미가 만들고 있던 이 서비스가 네, 네, 나중에 이제 이게 커지면서 또 음, 네,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이 음, 패스트 AI를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 디스코드에 참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이제 전체 패스트 AI 전 세계적으로 있는 디스코드 채널인 거죠?
네네, 스터디 그룹을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뭐 찬성님이라던가 음, 아니면 이제 패스트 AI 저희 커뮤니티에 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몇 분 함께 해서 공부를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패스트 AI 같은 경우는 딥러닝을 음,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처음 봤을 음, 때처럼 그때는 굉장히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막 어마어마한 환상에 젖어 있었잖아요. 음, 20년 전쯤이지. 음, 그때 이제 인터넷이 그렇게 쿨하게 느껴졌다면 음,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을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는 음, 언쿨한 것이었기 때문에 딥러닝도 그러니까 결국 음, 뉴럴 네트워크도 언쿨하게 음,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처럼 음, 만들도록 음, 하자라고 하는 그 기술의 대중화를 이끄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무료 교육도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 아까 저희가 봤었던 요 페이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무료 교육도 다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도 다 제공을 하고 있죠. 무료 이제 콜앱으로 이제 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퀵 스타트 부분에 이제 튜토리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구글 콜앱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콜앱에 가서 바로바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서 이 패스트 AI를 돌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연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바로 예, 실행을 해서 예,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코드들을 직접 이제 콜앱으로 다 실습할 수 있도록 링크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 귀여운 예, 고양이 이미지 한번 로드하는 거까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드가 보면 이제 패스트 AI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퀵스타트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미지 분류가 이제 첫 실습 예제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여기에 뭐 이제 경사하강법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퍼셉트론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 패스 AI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제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 다른 이제 그런 그 내부에 있는 알고리즘들은 그 후에 이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해해 보는 방식으로 예, 구현이 되어 있는 점들이 좀 인상적이다. 그다음에 그 지금 이미지 분류, 그다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이제 사례들, 그다음에 이제 정형 데이터를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루는지, 그다음에 리커멘데이션 시스템,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 대한 예제는 어떻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예제들을 앞에서 소개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단계별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점들도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음, 맞습니다. 저도 이제 네, 처음 책을 읽어봤을 때, 네, 와, 정말 제가 찾고 싶었던 책이다, 쓰고 음, 싶었던 책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음, 왜냐면 처음에 딥러닝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들은 또 음, 교양 수준으로 읽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음, 과연 이제 이 딥러닝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음, 처음에 딥러닝의 장점, 음, 딥러닝의 특징 이런 거를 음, 공부한다는 게 저는 항상 음, 낯설고 불편했거든요. 음, 책을 보더라도. 근데 음, 내가 딥러닝이 뭔지는 알아야 이 장점과 특성들이 이해가 될 텐데라고 하는 음, 아쉬움이 있었는데 음, 예시를 보면서 아, 이게 딥러닝이고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 특징이 이렇게 음, 나오는구나라고 음, 하는 그 음, 연결이 된다는 음. 점에서 이 공부를 하는 관점들이 꽤나 음. 학생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용어가 진짜 낯선 용어가 많잖아요. 딥러닝 다룰 때 보면은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든지 옵티마이저라든지 그 안에서도 음, 뭐 아담 뭐 그 옵티마이저에서는 뭐 아담이라든지 RMS 프랍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그 뭐 경사하강법이라든지 진짜 많은 용어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용어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내용 하나하나 다 알고 보면은 그게 잘 조합이 됐을 때는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용어들이 굉장히 조금 낯설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배웠는데 그 경사하강법이 어디에서 쓰이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이게 연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전체 이제 약간 간단하게 조합된 예시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 옵티마이저별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와 함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패스트 AI의 장점이지 않을까. 사실 이 패스트 AI는 교육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네, 교육용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음, 이것을 실제 음, 현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도 들었어요. 음,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이 과연 어느 음, 정도의 베이스라인, 즉 이제 그쵸. 기본 값을 다른 여러 가지 음, 세밀한 조정 값들을 음, 처음에 기본으로 세팅을 했을 때 음,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 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 음, 네. 그래서 일단 그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기 전에 네. 실제로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에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을 낼 건지를 이제 빠르게 테스트해 보기에 정말 그 좋은 도구이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도 들고, 교육용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딥러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흐름과 용어들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조금 좋은 도구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문서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문서화뿐만 아니라 뭐 교육용 동영상이라든지, 물론 다 영어이기는 하지만 네, 지은 님이 번역해 주신 책, 이 책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아, 페이스트 AI와 이제 파이터치,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쉽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꽤 이제 두께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두께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인터뷰는 저희가 뭐 앞광고 뒷광고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 정말로 제가 패스트 AI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지은님에게 같이 얘기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책을 출판사에서 무료로 제공받기는 했어요. 그거는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이제 여기 리뷰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이제 무료로 제공을 받기는 했지만 뭐 출판사에서 전혀 부탁을 받아서 그 지은님을 인터뷰하는 거는 아니다. 네, 저희가 그냥 하고 싶어서 지은님하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또 지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은님이 이 책 처음에 이제 번역하셨다고 하셨을 때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 그리고 지은님이 페스트 AI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은님이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저도 가입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혼자 공부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은님이 이제 그런 함께 이 패스트 AI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계신데, 지은님께서 그러면은 지은님 화면을 공유하셔서 그런 그 페이스북 그룹이라든지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제가 화면 네, 공유 껐나요? 네, 꺼졌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고, 네.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음, 페이스북에서 이 그룹을 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음, 하셔서 테스트 AI 코리아를 이제 음. 입력하시면은 제가 이 영상 하단에 페스트 AI 코리아 링크를 같이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 이 페스트 AI 코리아에 오시면은 이제 그 페스트 AI 이제 스터디 정보라든지 오픈 채팅방 정보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죠. 제가 그 오픈 채팅방 정보도 같이 영상 하단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말을 중간에 약간 끊었는데 지은님께서 그럼 이 페스트 AI 코리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테스트 AI 같은 경우에서 음, 저희가 음, 콘텐츠를 가지고 음, 계속 스터디를 해야겠다는 음, 발상을 저랑 이제 찬성님이 음, 했었어요. 음, 그래서 찬성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올려주시는 음, 것에 네, 음, 항상 다른 분들이 음, 고마워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예전에 커뮤니티 매니저로 일을 했던 경험을 음, 살려서 음, 행사를 주최하거나 음, 워크숍 음, 등을 이제 만들고 또 스터디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패스트 음, AI 생태계에 기여를
하려고 해요. 이제 하고 있었고, 음. 패스트 AI 스터디는 재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매년 하반기에 음. 오픈업의 지원을 받아서 네, 그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책이 안 나왔, 재작년까지만 해도 책이 없는 상태에서 제레미 하워드가 올려준 무료 강의를 이제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서 공부를 하는 쪽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책이 없이도 스터디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북 리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디오북처럼 책을 순서대로 줄줄줄줄 이제 읽어드리거나 또 후반대에 가서는 같이 질문을 받고 공부를 하는 식으로 이제 하고서 패스트 AI 워크숍을 주최한 후에 네, 2021년에 활동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후반기에만 진행을 하고 상반기에는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상반기에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찬성님과 제가 현업이 때문에 네. 각자가 이제 번아웃이 없을 만한 정도에서 네, 진행을 하려고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들은 또 나중에 제레미를 직접 저희가 초청을 해서 활동을 해본다거나 이제 그 코로나 풀리면 하고 싶은 것들이 저도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 패스트의 자체를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먼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랩을 사용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거를 직접 이제 핸즈온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이 저희가 참 뿌듯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저하고도 같이 하셨었죠. 저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그때 엄청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네, 제가 좀 네. 많은 전 지은님 아니었으면 사실 그런 행사를 못했을 거예요. 지은님께서 이제 되게 앞에서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진행만 했는데 진짜 그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밤에 진행을 했고요. 네, 올해부터 또 다시 할 거면은 이제 찬성님과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바빠서 또 다음번 이제 언제 우리가 또 시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스터디도 사실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사실 스터디 원 찾기도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은님은 약간 스터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은님만의 스터디를 찾고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통 사람들한테 뭐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제가 스터디원을 모으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옛날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그룹에 가입을 하면서 스터디라고 이제 어떤 분들이 열어주시는 거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싸이그래머의 스터디에 들어간다거나 또 이제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스터디들에 들어간 뭐 스터디파이 이런 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스터디를 어차피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내가 또 만들어야겠다 해서 파이토치나 패스트AI 같은 커뮤니티에서 제가 원하는 공부를 직접 홍보해서 스터디를 꾸린 적도 있었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막 자주 여시는 분께 가서 내가 스터디를 열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제안을 먼저 주시거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 같은 곳에 이제 관심사가 많은 같은 분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스터디를 열어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한 쪽으로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네, 스터디도 시작하는 것도 어렵기는 한데 그 스터디를 이제 끝까지 잘 운영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잘 되는 스터디보다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많이 이제 참여율도 저조해지고 이런 스터디들도 많은데 지은님만의 또 그런 스터디 운영 노하우가 있다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 하루에 할 때마다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해드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 이거 못 오면 진짜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라는 느낌을 드릴 음, 수 있도록 콘텐츠를 음, 좀 네, 음, 그러니까 콘텐츠를 이제 정리해 오는 편이고, 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서 다음 시간 또 참여해야지라고 하는 음,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스터디가 스타트일 때 가장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는 4주에 한 번씩 끊어요. 음, 다시 시작해요, 항상. 그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네요. 네네. 오늘 네. 1회 합니다. 오늘 스타트 합니다 하면 음, 이제 잠깐 중간에 바빠서나 음, 이제 너무 어려워서 못 하신 음, 분들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음. 오프라인 같은 경우 때는 같이 끝나고 맥주 먹는 게 재밌어서 저는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네. 코로나 이후로 그 네. 모임을 할 수 없다는 게, 네, 음, 진짜 너무, 그래서 그, 네. 네트워킹하고 이런 것도, 스터디에서 네트워킹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재미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예전에 같이 그 스터디도 한번, 스터디는 아니었지만, 약간 그 세미나에서 네. 끝나고 뒤풀이 같이 했었던 기억도 나네요. 서울 음, 창업허브에서. 네. 맞아. 그랬었죠. 그때 우리 버트에 관련된 뭐 세미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뒤풀이 하거나 이제 음,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잡담하거나 그죠. 음, 상담해 드리거나 조언 드리거나 막 음, 이렇게 막 서로 얘기 나누고 하는 시간이 재밌어서 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가끔씩 제가 막 물을 선물을 뿌려요. 음, 참여하신 분들께. 음, 이렇게 막 뭘 사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아, 오늘 이 시간 너무 재밌었다. 막 이렇게 뿌듯하게 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음. 서비스처럼 접근하는 거죠, 스타트. 저는 그 페이스트 AI 머그컵 한 번 더 자주 제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머그컵 한번, 네, 그거 되게 다시 네,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고, 네, 티셔츠도 올해 네. 안에 새로 하나 어, 제작했습니다. 대신 아, 네. 검은색으로 네. 테스트 트 AI. AI. 네, 네,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구매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구매가. 네. 그리고 네. 이제 번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그, 번역은 이 네, 패스트 AI 커뮤니티를 처음에 찬성님이 네, 파이스토치 채널에서 네, 패스트 AI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라이브러리 관련해서도 커뮤니티를 만들면 음, 다들 관심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음, 글을 올리셨어요. 네, 이게 3년 전이거든요. 2019년인데 음, 그때 음, 찬성님이 음, 그러한 글을 올리고서 제가 너무 솔깃해서 음,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 음, 날에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드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쭈쭈쭈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음, 2019년 막 7월쯤이었거든요. 이게 만들었던 음, 게. 근데 음, 그때 만들고 나서 둘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음, 31일이었네요. 그래서 만들고 네, 이 커뮤니티가 이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찬성님이 음, 그때 꿈 중 하나가 커뮤니티 운영진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찬성님이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관련이 많이 음,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음, 도와드렸던 거가 이제 지금은 또 퇴사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그 음, 같이 서로 막 회의도 하고 네, 음,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하는 사이로 발전을 했었어요, 음, 찬성님과. 근데 이제 찬성님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보니까 음, 제레미가 책을 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책의 번역을 저랑 음, 찬성님께 이제 부탁을 이제 요청을 하셨죠. 네, 음, 출판사 측에서 먼저. 근데 찬성님은 이미 그 번역계의 네. 신성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네. 엄청 번역을 많이 하셨죠. 네. 네. 음, 신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번역을 시작했을 때가 2020년이었죠. 음, 근데 음, 이제 6개월 정도 될 것 같았는데 저랑 찬성님 둘 다 네. 많이 이제 현업에 지쳐 있어서 음, 딜레이가 돼서 이제 음,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고 음, 네, 그렇게 번역을 내고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이 하진 못했어요. 네, 음, 그래서 찬성님께 되게 죄송한 마음과 또 앞으로 제가 잘하겠다. 좀 후회되는 음, 번역 기간이 있었고, 근데 또 번역을 하는 거가 와 제가 하다 보니까 용어 쓰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쵸.
막 그것도 음. 있잖아요. 누구는 텐서플로우라고 쓰고, 누구는 텐서플로우라고 쓰고, 네, 뭐 그렇죠. 그런 예, 용어들. 예.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막 예를 두 명이서다 보니까 음, 저는 처음에 이 저자를 이제 실베인 국어라고 썼던 것 같은데 음, 이제 여기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는 실뱅 거거라고 이제 하기로 했다. 음,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맞춰줬어야 된다라는 좀 의견, 네, 그런 것들이 참 단어집을 만들었음에도 음, 충분히 또 검토가 안 됐고, 와, 책을 정말 많이 읽었죠. 음, 네,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번역서 내고서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음, 찾으려고. 음. 다음에 그 2세를 이제 찍을 때 그런 거 네. 이제 많이 반영하시면 되겠네요. 아, 네, 잘 팔린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네, 책을 마음에 드실 때 사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네, 저도 책 보고는 일단 다시 여기서 한번, 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아, 해보겠습니다. 저도 진짜 계속 옆에다가 두고서 틈날 때마다 이제 보고 있는데, 음, 이게 꼭 패스트 AI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딥러닝을 배우고 싶은데, 기존에 봤었던 딥러닝 책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코드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추상화된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다루는 책으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책도 사실 그렇게 그 얇은 책은 아니에요. 두꺼워요. 네. 그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이라서 네, 이 책으로 입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책을 이제 그러면 번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번역을 음,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라고 음, 여쭤보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면, 음, 우선 그 번역을 정말 내가 잘하고 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음, 알아보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들 번역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음, 같아요. 이제 음,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파이썬 음, 라이브러리들 아니면은 그 문서 어떤 것들을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라고 음, 하는 걸 커뮤니티에 먼저 이제 사람들한테 제안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번역하고 싶은지 한번 음, 소스를 찾아보시고 이제 음, 그 번역들을 해서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음, 누군가가 그 결과물을 좋게 볼 수도 있고 음, 또 내가 출판사에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 음, 나중에 그 어필을 할 때 좋은 이제 레퍼런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서 번역을 맛을 보신 다음에 음, 실제로 이 번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좀 컨택을 하거나 친해져서 음, 공역을 하시거나 음, 아니면은 그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리는 식으로 음,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그리고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번역을 이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음, 그 사람이 그만두거나 이제 못할 수도 있다는 음, 가정 리스크를 낮춰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 이제 그 번역 음, 출판자분들의 입장에서 음, 그럴 때는 내가 이제 번역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봤다. 음,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용어와 지식이 내가 좀 있다. 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필을 이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번역 후기 같은 거를 커뮤니티에 발표했었는데, 음. 네, 기억나시나요? 10 minutes to pandas 네, 번역. 기억나죠. 그것도 오픈업 쪽이었나? 그 오픈 소스, 네, 오픈 소스 컨트리뷰, 네, 아, 컨트리뷰, 오픈 소스 커뮤니티 데이. 네, 네, 맞아. 네, 오픈 소스 커뮤니티 데이에서 발표하셨었죠. 그때가 네, 바로 코로나 직전이었잖아요. 맞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그래서 다 같이 텐미니트 판다스 번역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음, 피니스트 판다스 번역을 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더니 그 출판사분께서 명함을 주셨어요. 음, 번역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음,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도 못내 아쉬워요. 제가 그때는 네, 아직까지 제 실력과 또 능력에 대해서 음, 그렇게까지 신뢰를 뭐 지금도 그렇게 막 썩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하질 못해서 네, 그 음, 부분 좀 어려워서 연락을 못 드린 게 음, 좀 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음. 하시면 되죠, 또. 하나 이제 아, 하셨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존경스러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터디도 되게 여러 스터디들 이제 참여하셨었는데 스터디 네. 만들어서 뭐 플립스쿨 같은 것들도 하셨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음, 원래는 제가 AI 쪽에서 있다 보니까 음, AI에 빠진 UX라고 하는 음, 플립스쿨을 만들었고 이제 음, 모두의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연구 활동을 해주는 랩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플립스쿨이라고 하는 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음, 음, 스터디 모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막상 패스트 AI를 많은 분들께 소개를 드리지만 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제 AI의 그 기초라고 하는 범위와 또 난이도가 음, 꽤나 높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음, 음, 왜냐하면 제가 또 어쩌면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넘어서 이제 컴퓨터 쪽만 쭉 해오다 음,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음, 부분들을 넘어가고 하는 음, 부분, 많은 분들이 초심자로서 내가 이 개발을 할 수 있을까? 또 데이터 음,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서 이렇게 플립스쿨에서 이번에는 완전 진짜 음, 초심자를 위한 AI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에 배포해보자라고 하는 음, 꿈을 안고 이렇게 음, 시작을 음, 음, 하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지은님이 뉴스레터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네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가 AI 교육, 그다음에 AI 이런 음, 관련해서 설계를 음, 하는 잡을 이제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저만의 어떤 직업을 만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IT적인 또, 네, 뭐 포함해서 그 안에서 개발, 음, 또 AI 같은 걸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내 일의 음, 의미와 또 그 구성들을 바꾸어 나갈 수가 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직업을 바꿔 나가면서 또 음, 내 일의 중요성과 또 내 일이 얼마나 이 팀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과정을 이제 음, 잡크래프팅이라고 하는 걸로 음, 설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음,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네, 다 많은 분들이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진짜 하고 싶은가 음, 또 이제 그 일들을 정말 재밌고 뜻깊고 번아웃 없이 할 수 음, 있으려면 네, 어떻게 이제 일을 다뤄야 되는가라고 음,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음, 그런 이제 뉴스레터를 해보고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이 페스트 AI와 함께 이제 지은님이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스터디 이런 그 다양한 활동들 번역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페스트 AI 이제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페스트 AI 페이스북 커뮤니티 주소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방도 있어서 이제 지은님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스터디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유료 스터디들 이렇게 추천해 주시기는 했지만 무료 스터디도 되게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무료 스터디에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의견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스터디 모임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참여. 네. 네. 그래서 저도 패스트 AI를 이제 튜토리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게을러서 못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패스트 AI도 조금 저도 소개하는 기회를 그 여유가 되면은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음, 그 패스트 AI의 철학에 진짜 되게 그 강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요 내용 저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보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